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. 월간,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.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는 봄이 막 찾아올 때 스튜디오를 방문하셨는데 벌써 봄 다 갔어요. 뭐 아직은 뭐.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세월 진짜 빨라요. 예. 아니 그럼 언제 그런 거 느끼세요? 예. 아니 전 사실 오늘 저기 춤꾼 저 발인에 가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대학로를 좀 갔어야 되는데. 아 그렇게 주변의 지인들이 한 분 한 분 세상 떠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세월을 느끼는. 아 그래요. 봄이 다 가고 있는 오늘. 아 우리는 이게 계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 국회 저쪽은 지금 계절 얘기를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굉장히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인사청문회는 끝냈고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문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대통령이 좀 그 뭐 야권이나 보수 언론 이런 데서 그 동안에 그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공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거나 좀 억울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. 사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4년 전 돌이켜보면 5.18 또 봉하마 5월 23일 날 그 뭐 저기 또 6월 항쟁 뭐 현충일 기념식 줄줄이 있었잖아요. 그랬죠. 그때 참 감동적이었잖아요. 그랬죠. 유족들을 안고 포옹하기도 하고 사실 뭐 각본에도 없었던 맞아요. 하면서 또 연설 자체가 워낙 감동이었잖아요. 그래요. 이번 연설에서 지금 뭐 코로나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데 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소구력 있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때처럼 뭐 취임 직후에 좀 울림을 줬으면 국민들에게 우리 같이 이 국난을 한번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해봅시다. 뭐 이런 걸 좀 기대했죠. 했는데 그날 내용은 뭐 그다음에 뭐 야권에서 그 반응이 그냥 뭐 자화자찬이다. 그러니까 좀 너무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좀 그걸 이렇게 어필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대목이 좀 아쉽죠. 그렇게 보셨구나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하면 저랬을까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좀 낮은 자세로 뭐 내가 잘했다보다는 내가 잘한 거는 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니까 좀 울림이 국민에게 좀 감동을 주는 연설이었으면 하고 좀 기대를 했었죠. 그런 아쉬움. 그 뭐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장관 후보자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임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그리고는 국회에다가 청문 보고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한 상태. 내일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, 국회가.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 지금 제일 문제되는 두 장관 후보자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. 또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그렇게 꼭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혜숙 후보자. 이화여대에서 학장인가 교무처장인가 이렇게 보직도 지내고 지금 뭐 학회장이고 한데 그 뭐 학회 때 자녀 데리고 간 거는 그건 다 하는 일이고 그걸 뭐 시비 걸 일은 그 뭐 그렇다고 세금 쓰고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. 자비로 이제. 그러니까 톡 까놓고 말해서 다 하는 거 아니냐. 그건 학회가 원래 놀러 가는 자리래요. 그 관광 가는 건데. 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래 그걸 왔지 꼭 바람직하든 안 하든 그 모든 학회가 그렇다는 거예요. 뭐 이게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, 인문학 주변에. 근데 이제 그 공저자로 된 거. 남편이랑. 그것도 전공이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건 뭐 그런데 조금 건수가 많았다.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건수가 조금 많은 정도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게 그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
여성 장관 비율을 왜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김현미 있었죠. 장관, 네. 박영선 장관이 그만둬가지고 네. 지난번에 문체부 장관이니 지난번 왜 할 때 그렇게 여성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더라고요. 예, 몇 사람 뭐 했는데 근데 원래 이 말년에 가면 사람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아니 뭐 어디 취직을 하는데 장관도 취직이라고 치면 이거 1년도 안 남았잖아요. 그렇죠. 1년짜리 누가 그렇게 또 잘못하다 정권 말에 한번 해놓으면 어디 때 사람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뭐 차후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또 관료들 같으면은 저거 뭐 문정권 사람 해놓으면은 뭐 제약도 많이 오는 거고. 안 하려고 하여튼 사람 구하기가 임기 1년도 안 남았잖아요. 이제는. 그렇죠. 이제 임명돼봐야. 그러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. 그러니까 이제 과기부 장관은 어떻게 하여튼 그 용케 여성을 하나 찾았단 말이죠. 그리고 뭐 큰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래요. 그리고 그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. 거기서는 굉장히 부처에서는 평판이 좋고 재산이 뭐 2억도 안 되대요. 1억 8천 재산 신고한 거 보면. 그리고 뭐 전부 다른 공무원들 사회에서 저 친구는 아주 그냥 뭐 찐 공무원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노조에서도 아마 환영 성명이 나오는데 그 부인이 뭐 자기 말대로 내가 미쳤지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. 그 도자기 1250점 가지고 온 거예요. 해외 공간 근무하고 들어오다가. 근데 그것도 뭐 주로 세일에 가서 산 거라 그렇게 고가품이 아닌데 아마 들어와서 카페를 팔았어요 그거를. 글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참 국민정서법에는 굉장히 많이 걸리죠. 걸리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이 종합적으로 보건데 업무 능력이나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삶의 자세 그러니까 그렇게 평판이 좋고 해수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적어가지고 부인이 조금 뭐 자기 말대로 좀 내가 미쳤지 하는 뭐 실수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. 그러나 어떻게 또 국민을 이길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나 뭐 검증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 하고 다 임명 현재까지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꼭 낙마시킬 정도의 중대한 결함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 청와대는 판단하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.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. 그러므로 그냥 임명하겠다 쪽인 건지. 지금 그러나 국민 눈높이가 국민 민심 최근 나온 여론조사 종합해 봤을 때 한 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하다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나입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과 재송부를 요청한 이 시점까지는 다 임명을 하겠다. 그러므로 임명한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초선들이 뭐 적어도 한 명은 들고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제 내일 뭐 대표하고 청와대 회동이 있잖아요. 티타임이 있습니다. 그거하고 그러니까 송영길 이철이의 정치력이 내일 판가름 나겠죠. 그러면 청와대는 방법이 없다. 5명 가야 된다 쪽 이철이 정무수석 그 카드를 갖고 올 것이고. 카드라기보다 내일 뭐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니까. 직접 만나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송영길 대표 정치력이 내일 거기에서 최소한도 그 당의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낙마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하면은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이제 초선들도 제가 몇 사람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여기 사실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자기들 생각은 하더라고요. 그래요?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하면은 이건 뭐 굉장히 오만하게 비치지 않겠냐. 이제 그래서 하나 정도는 하자 이거지. 그러니까 어느 누굴 딱 찍지도 못하잖아요. 그렇더라고요. 지금. 그냥 최소 한 명. 최소 한 명. 그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? 그런 마음이더라고요. 자,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하나 정도는 그렇게 되면 그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또
나왔는데 네. 다 강행하지는 못하지 않겠냐. 그렇게 보세요. 예, 그렇게 전망이 임입니까? 박입니까? 참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여성 장관을 낙마시키기에는 워낙 여성에 대한 집착 지난번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조금 더 박입니까? 그럴 가능성이 저는 하나라고 보세요. 하면은 그 사람도 너무 안 듣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취자 문자는 좀 다르게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유인태 총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. 그러나 하나 정도는 아마 낙마로 가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당청간 이슈는 지금 그 인사 문제라면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이 큰 이슈입니다.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재명 지사 입에서도 나왔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그걸 정치는 상물이라고 그러니까 네. 지금 2달 정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? 예. 9월을 11월로 그래봤자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셈이에요. 이제 코로나에다 4.7 재보선이 껴가지고 대선 일정이 상당히 좀 지체됐잖아요. 어허.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자꾸 그 개파적 시각에서 친문이 이재명 지사가 정말 싫어서 어디 딴 사람을 옹립할 시간을 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후보가 2달 만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잘 쉽질 않잖아요. 쉽진 않죠. 네, 쉽질 않으니까 저걸 그거 주장하는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노무현 후보가 그땐 우리 일찍 뽑았다가 처음에 그 이인재를 꺾고 파란이 일어났을 때 지지도가 60몇 프로 다 당선된 것처럼 그 전까지는 무명이었고 가능성이 전혀 없던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지지율 다시 빠지고 정몽준 후보한테로 그냥 당의 소속 의원들이 많이 탈당해서 가공 권역을 치렀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기론도 그냥 충정해서 나온 거다. 개파적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. 2달 만에 뭐가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판이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. 하여튼 그래서 이 연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꼭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배제하고 자기들 이런 시각으로만 볼 거는 아닌 측면도 있다. 이제 9월에 그 말씀은 이재명 지사가 받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, 본인 입장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? 거기야 좀 앞서가는데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또 원칙이니까. 근데 그렇죠. 이 원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 지난번에 후보 안 내기로 한 4.7 재보선에 후보를 낸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요. 네. 전 그때 그 천벌 받을 짓이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. 저건 안 냈어야 되는 선거였던 건데 이거는 그냥 당내 문제지 이걸 조금 연기한다 하는 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. 아까 말한 국민 배신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.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 내부에서 여러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거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좀 대범하게 나가면은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통 크게 그럽시다 하는 순간 그러자고 꼭 하는 건 아니라도 당 지도부한테 이름하겠다 이런 그 정도 하면 해서 쭉 올라갈 것이다. 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면 지난번에도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나중에 무슨 양보 배틀 비슷하게 내가 다 받는다 다 엉터리였지만 이제 그게 점수 따는 일이라고 해서 했잖아요. 양보 배틀 했어요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몇 번 정몽준 후보 쪽에서 마지막 할 때도 며칠 연기됐잖아요. 문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 대범하게 나가면요. 우리 국민들이 다 봐요. 예. 그러니까 좀 좀 그게 당 형편상 좋겠다고 그런다면 실제로 그러고 이 대선 전체적인 일정이 코로나하고 이거 4.7 재보선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냥 후임 총리가 되기도 전에 그냥 급하니까. 급해서
사실은 총리도 한다고 했으면 진작 그 총리 그만두고 일정을 시작했어야 되는 네네네.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은 네. 그 꼭 연기론을 계파적인 뭐 이해관계로만 보지 않을 측면도 전 있다 이렇게 근데 보여요. 두 달 동안 새 인물이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있는 분들이 지지율 올릴 정도 시간은 되지 않아요? 뭐 정세균, 이낙연 그래서 이런 정치인 상무니까 알 수는 없어요.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저렇게 대범한 자세를 네. 보이면 아마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성을 쌓을지도 모르죠. 예. 여기서 좀 크게 받아들이면 물론 진짜 그때는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올라간다. 그럴지도 모른다. 이재명 지사 측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인태 총장의 조언은 그러하다는 거.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.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여쭐게요. 거기는 지금 당권 레이스가 한창입니다. 당권 레이스가 한창인데 들으셨겠지만 동네 뒷동산, 뭐 에베레스트, 팔공산, 수락산 다 나왔습니다. 신구간의 대결 양상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당을 그래도 잘 정비해 놓고 가셨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무슨 말씀이실까요? 전에 그 당의 저걸로는 저기 원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초선 의원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는 그 당 체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? 그러니까 저건 대단한 변화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초선이 원외가 도전장 던진다는 생각도 못할 당이었는데. 못할 당이었는데 저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고 그거 자체가 저는 참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체질 변화가 있구나. 오히려 그걸 보셨군요. 네. 체질의 변화. 자, 그러면은 초선들 혹은 원외 인사인 청년층의 도전이 먹힐 것 같습니까? 그건 뭐 어느 정도 기세가 만만찮아보이던데요. 그래요. 예. 그리고 저 여의도에 가면은 우리 공화당이 뭐 맨날 집회하고 하더라고요. 뭐 켄싱턴 호텔 앞에서 거기 가보면 맨날 이준석이 욕하는 이거 들고 그쪽 그거 글로 지나다니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지나가면 아주 그냥 거기서는 이를 갈고 나경원 대표는 그쪽에서는 꽤 환영받는. 작년에 뭐 황교안하고 콤비로 가지고 주로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뭐 1, 2위가 그렇게 현 조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1위 나경원, 2위 이준석 이런 게 우리 있죠. 같으면 이준석 최고보다는 나경원 얼굴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겠죠. 환영하겠죠.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대표를 원할 것이다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럼 이준석 대표, 김웅 대표가 더 떨리는 존재입니까? 당연하죠. 당연합니까? 그럼요. 그쪽이 되면은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될 거요. 하하. 오케이. 여기까지. 이제 초여름에 뵙겠는데요. 총장님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월간 유인태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